네, 서울시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집회 주최 측에선 보수 성향 집회를 탄압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렇게 볼만한 건지 팩트체크에서 서울시 조치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서울시 집회금지 명령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이렇게 나눈 게 아닌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건 올 2월부터입니다. 이 당시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그러니까 서울 도심이라고 불리는 이 구역을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가 한 곳에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이런 장외 집회를 금지한 겁니다. 이후에 광화문 일대 이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 신고가 필요한 모든 종류의 집회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역 바깥인데도 예외적으로 금지된 집회가 한 번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달에 여의도에서 민주노총이 5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신고한 건데 이건 좀 감염병 예방법상 좀 위험하다. 이렇게 서울시가 금지 통보를 해서 민주노총이 자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광복절 15일 하루 동안 종로, 강남구 등 서울시 전역에 신고된 집회를 일괄 금지했습니다. 네, 그 금지 명령을 어기면 형사 고발까지 되는 거죠? 네, 서울시가 2월 말에 처음 이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했을 때 당시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게 총 7개 단체입니다. 이 7개 단체 모두 고발했습니다. 보수 성향 6곳, 진보 성향 1곳입니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느 집회든 예외 없이 고발 조치를 하는데 이 말씀드린 이 7개 단체 이후로는 지금까지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탄핵 정국 이후에 아무래도 보수 단체들이 지금 장외 집회를 많이 하니까 금지도 더 많이 당하는 걸 텐데 어쨌든 집회를 누가 연이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집회 신고 접수는 경찰서에서 하게 되죠. 네. 접수된 곳이 바로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내린 그 집회 금지 구역이라면 경찰이 48시간 이내에 신고자에게 여긴 안 된다 이렇게 알립니다. 서울시도 우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취소하지 않으면 집회 금지 통보를 합니다. 대부분 주최 측이 취소하거나 장소를 옮겼지만 그래도 집회를 강행하면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고발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본 그 2월 말 7개 단체의 경우일 텐데 네. 이번 광복절에는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데가 20개가 넘는다면서요. 많죠. 근데 여기에 보수 단체만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현재 26개 단체인데요.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서 그 면면을 확인해 보니까 다양한 성향의 단체가 섞여 있었습니다. 보수 성향 외에도요, 민중민주당, 민족자주대회 추진위 같은 이른바 진보 단체, 또 위안부 문제 또는 반일 관련 단체 또는 맹학교 학부모회 같은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7개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아까 코로나 상황실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특히 이번 연휴가 고비인데요. 방역당국도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시죠.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이번 사흘 연휴 동안 소모임과 사람 많은 곳에는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반년 전이나 지금이나 좀 협조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